어느 평온한 토요일 아침 잭과 메리는 느긋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키친으로 향했다. 커피가 끓어오르는 향긋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 특별한 계획도 없고 어쩌면 오랫동안 못했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오늘 이들이 경험할 일이 의도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을.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잭은 항상 다정하고 섬세한 남편으로 유명했다. 아내 메리는 책을 좋아해서 둘은 자주 주말 아침을 독서와 차 한 잔으로 시작하곤 했다. 오늘도 변함없이 메리는 소파에 앉아 가장 좋아하는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을 손에 들고 있었다. 잭은 커피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메리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녀가 좋아하는 차를 끓이기로 했다. 그는 부엌에서 신중하게 차를 준비하며 메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레몬 한 조각도 잊지 않았다. 메리는 자신의 독서에 깊이 빠져 있었고 잭이 차를 준비하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잭이 차에 다가오자 부엌에 들어가던 메리 친구 사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 여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네요. 메리는 크게 웃으며 그녀를 환영했다. 사라는 메리를 아침에 두고 혼자 차를 끓이는 잭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그가 설마 잭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도적인 행동을 실수로 해낼 일은 없었다. 사라는 마음속으로 잭의 의도가물까 생각을 시작했다.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무언가 사과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잭이 메리를 은밀히 싫어해서? 그러다가 그녀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메리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메리, 잭이 내가 싫어하는지 뭘 모르고 있네. 왜냐하면 항상 독서에 빠져서 잊지 않고 시간도 엉망으로 둔다고 하던데. 메리는 당황했지만 급히 잭을 향해 변명하기 시작했다. 절대 아니야. 잭이 차를 끓이는 건 정말 사랑스럽잖아. 그는 항상 나의 기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잭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고 사라는 자신의 장난을 충분히 즐겼다. 결국 사라는 메리와 함께 잭이 멋진 의도를 다시 설명해줬다. 잭이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행동이 오직 널 기쁘게 하기 위한 거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 헨스콤의 의도 이론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사라와 메리 그리고 잭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의도를 해석하고 각자의 시각으로 그 의미를 재조명했다. 그날 이후로 메리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단순히 차를 끓이려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후로도 잭은 꾸준히 메리를 위해 차를 끓였고 메리는 매번 그 차를 마실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잭의 애정과 의도를 되새기곤 했다. 앤스콤의 이론은 그들의 일상 속 작은 행동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했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이처럼 앤스콤의 의도 이론은 우리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닌 그 행동에 담긴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어느 여름밤,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참여하는 대규모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맛있는 요리를 들고 파티 장소로 모여들었고 이웃과 친구들이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파티 속에는 두 명의 운전자, 제이크와 스티브가 각자 자신의 운명을 정하게 될 비극적인 사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이크와 스티브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둘은 마을 파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술병은 점점 비어갔고 그들은 어느새 꽤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파티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둘 다 적당히 취한 상태였지만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하지만 둘 다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들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제이크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는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옆에 있던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로 상황은 조용했고 제이크는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가의 가로등조차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였지만 운이 좋게도 그날 밤 길에는 다른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휘청거리는 운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곧바로 침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티브의 이야기를 볼 차례입니다. 스티브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히 운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그날 밤 갑자기 도로에 아이가 뛰어들었습니다. 스티브는 놀라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고는 피할 수 없었고 아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고 스티브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곧바로 부검되고 법적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제이크는 아무런 사고 없이 집에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 현기증을 느끼며 가벼운 두통만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반면 스티브는 감옥에 갇히고 심각한 법적 절차를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큰 상처를 입힌 도덕적 비난을 평생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덕운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부담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제이크와 스티브 모두 도덕적으로 성찰해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이 맞게 된 운명은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판단이 과연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동의 결과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도덕운은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며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중적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이크와 스티브의 이야기는 그저 가상 이사례일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히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며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적 교훈 중 하나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구별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며 내적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넛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회사에서 주는 스트레스를 달콤하게 잊기 위해 도넛을 사러 갔죠. 이 가게의 도넛은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었어요. 매주 금요일 전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 크림 도넛을 사서 주말을 여는 게 일종의 의식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가게에 들어갔을 때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줄이 길었지만 그동안 도넛이 다 팔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기에 차분하게 줄을 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내 앞에 있던 사람들의 손에 하나둘씩 도넛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요. 그렇게 기다리던 중 가게 점원이 내 앞에 사람에게 마지막 초콜릿 크림 도넛입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도넛이 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간적인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왜 하필 내가 도착할 때 딱 도넛이 다 팔린 거야?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하지만 문득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떠올랐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구별 말이죠. 내가 초콜릿 크림 도넛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도넛 가게에 사람이 많이 오거나 도넛이 다 팔리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과 반응뿐이었죠. 에픽테토스의 교훈을 떠올리면서 나는 차분하게 숨을 고르고 다른 맛있는 도넛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바닐라 푸딩 도넛을 발견했죠. 사실 이 도넛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언제나 초콜릿 크림 도넛이 아닌 다른 도넛에도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바닐라 푸딩 도넛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것이 새로운 즐거운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며칠 후 회사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나는 다시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대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일을 나누어 처리하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의 의지와 생각을 조절하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넛 사건은 단순히 먹거리를 넘어서 내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내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그 결과 나는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지금 걱정하는 일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보세요.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우리 모두 더 평온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마을에 토끼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는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었고 이 도전들을 통해 우승을 하면 모든 토끼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맛있는 당근과 상으로 주어지는 하루 동안의 꿈의 정원 출입권을 받고자 열심히 도전에 임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토끼 중엔 에피크로스라는 이름의 현자 토끼가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남다른 철학과 지혜로 마을 토끼들 사이에서 이미 높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회에 참가한 주 목적은 단순히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이 대회를 통해 자신이 평소에 고민하던 쾌락과 행복에 대한 철학을 마을 토끼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회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당근 먹기 대결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일정량 당근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열정을 다해 당근을 씹어대며 빠르게 달려들었지만 에피크로스는 천천히 당근을 천착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토끼들은 궁금증을 느끼며 에피크로스에게 물었습니다. 에피크로스, 왜 천천히 먹고 있는 거야? 대회에서 이기려면 빨리 먹어야 하지 않니? 에피크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물리적 쾌락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는 평온함과 만족이야. 빠르게 먹으면 배탈이
라고 소화불량에 시달리겠지. 그러니 나는 천천히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묵묵히 먹을 테야. 그 말을 들은 일부 토끼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몇은 에피쿠로스의 말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높이뛰기 대결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참가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획기적인 점프를 시도했으나 에피쿠로스는 자제하였습니다. 에피쿠로스, 너 정말 대회를 이길 생각이 없는 거니? 다른 토끼들이 물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조용히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바라보는 승리는 달라. 우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과 평온을 찾는 것이 나의 목표야. 높이 뛰더라도 무리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될 것이야. 나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뛰고 고통을 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결국 대회가 끝나고 에피쿠로스는 모든 과제를 자신의 페이스로 수행하며 큰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추첨된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마을은 대회를 통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피쿠로스가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평온함과 만족을 통해 많은 토끼들이 그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에피쿠로스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친구들이여,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순간이 기쁨이 아닌 평온과 안정이다. 무리한 욕망을 억제하고 단순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을 토끼들은 에피쿠로스의 지혜를 새겨듣고 단순하지만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을은 그 어떤 마을보다도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답니다.